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먼저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미국 상무부가요, 중국 전자통신제품 회사 이곳에 북한 등 제재국가의 기술 제품을 수출한 정보를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군요.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까? 네, 미국 상무부가 최근 중국 통신제품 회사인 화웨이에 북한과 시리아, 이란 등에 대한 5년치 수출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네. 북한 등 제재국가에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화웨이가 어겼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요, 화웨이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전면 중단되고 또 북한과의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사태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조치는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과도 거래를 중단할 수 있어서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미국이 북핵, 남중국해 등 갈등 현안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시각차를 보이는 중국과 관계 복원을 모색하기보다는 압박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양국 간 갈등이 북핵과 남중국해를 넘어서 기술 분야를 포함한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언급하셨지만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진 않았는데 이런 네. 강수를 미국이 두고 있다. 어찌 보면은 이 중국에 대한 좀 군사적인 압박을 넘어서 이제 경제적인 압박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엔 일본으로 가봅니다. 이 훈육을 하겠다면서 어린 아들을 곰이 출몰하는 산속에 방치한 부모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실종됐던 이 어린이의 소식이 들려왔다고요? 네, 일은 일주일 전에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무사히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일본 현지 언론은 지난달 28일 일본 홋카이도 나나에초 숲에서 실종된 초등학교 2학년 야마토 군이 오늘 오전 실종지로부터 7km 떨어진 숲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어린이는 자위대가 비를 피하려고 훈련지 내에 설치한 임시 가옥에 있다가 자위대원에게 발견이 됐고요.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야마토 군의 부모는 아들이 공원에서 사람이나 차에 돌을 던지자 버릇을 고친다면서 귀갓길 차에서 아이를 내리게 한 뒤에 5분 뒤에 돌아왔는데요. 야마토 군이 보이지 않아서 실종 신고를 냈었습니다. 네. 야마토 군이 실종된 곳은 곰이 출몰한 가능성도 있는 위험한 장소였고요. 네. 경찰과 자위대원이 연일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야마토 군의 실종이 알려진 직후에 일본의 인터넷에는 야마토 군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고 부모의 행동을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습니다. 네, 이게 부모님이 조금 위험한 일을 벌이긴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곰이 출몰하는 산속에 이 어린아이를 놔두고 네. 5분 동안이긴 했지만 이게 정말 여차하면 무슨 일이 그렇죠. 터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이도 좀 당돌한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혼자 또 이동을 해서 어떻게 그 이 자위대 그러한 또 이 임시 장소까지 가옥에 갔을까요? 있었죠.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이 흥미로운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국가의 여권 순위, 이런 조사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럼 어느 나라의 여권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네, 독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궁금하실 텐데요. 네네, 맞아요. 우리나라 여권은 36위로 나타났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컨설팅사인 헨리 앤 파트너스의 집계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일단 이 국내적 요인으로는 해당국의 경제력과 평화로움, 안정성을 종합했고, 대외적 요인으로는 한 시민이 자유롭게 여행 또 정착할 수 있는 나라 수와 이들 나라의 경제력과 안정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상위 32위까지는 대부분 유럽국들이 차지했습니다. 경제 통합에 따라 회원국 내를 자유롭게 이동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반영된 겁니다.
일본이 32, 중국은 62에 그쳤고요. 미국은 최강의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핵 보유 또 이 국제 분쟁 개입에 따른 글로벌 평화 지수로 28위에 그쳤습니다. 아, 글로벌 평화 지수에서 미국이 좀 낮은 점수를 받았군요. 네. 아까 뭐 36이 우리나라 괜찮네요 말씀드렸는데 괜찮지 않은 것 같고요. 더 많이 올라가서 그렇죠. 네, 일본 따라잡고 선진국 대열에 우리나라 여권이 당당히 이 자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소식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 후 50일 만에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로써 오랜 지도부 공백 사태는 해소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 2달가량 혁신 비대위가 당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혁신 비대위에 외부 인사로 참여한 분입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연결해서 오늘 열린 첫 회의의 분위기 들어보겠고요. 또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마지막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죠. 이 경제 전문가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함께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정근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저희 프로그램하고 인터뷰 간혹 해주시면서 명쾌하게 경제 이슈를 해설해 주셨는데 이제는 혁신 비대위원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축하드려야 될 일이죠? 아니, 무거운 짐만 진 것 같습니다. 네. 짐만 진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 혁신비대위 첫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자리였나요? 오늘은, 상견례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아, 네네. 임명장을 받고 상견례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중요한 안건들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논의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일단은 외부 내부에서 이제 10분이고, 네. 위원장이 이제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정치 혁신을 중심으로 한 1분과와 이제 경제 계획을 중심으로 한 2분과로 이제 나눴고요. 2분과 위원장은 이제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 결정을 하고 중요한 안건에 관해서는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논의를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상견례를 처음 하신 거고 1, 2분과로 나뉘었는데 1분과 정치혁신, 2분과 경제개혁. 그러면은 네, 오 의원님께서 2분과 장 이렇게 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김광림 정책위의장, 이학재 위원,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정성, 임윤선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분과 함께 경제계획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정근 교수님 외에도 외부 전문가는 4분 더 참여하신 거죠? 아닙니다. 외부 전문가는 이제 정성 전 식품의약 안전처 차장과 임윤선 변호사가 참여하고 내부에서 이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이학재 의원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2분과는 그렇게 된 거고요. 네네. 그러면 이 유병건 서강대 겸임교수 그리고 1분과 위원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1분과 위원장 그리고 민세진 동국대 교수도 1분과. 네네, 그렇습니다. 정치혁신분과. 그럼 이렇게 내외부 인사들이 골고루 1, 2분과를 나눴군요. 네, 골고루 이제 이건 그냥 나누되 본인들이 희망을 다들 이거는 우리가 명명세 핵심 분과이기 때문에 핵심 비대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대로 지정했습니다. 네, 그럼 2분과에 참여한 법조인 변호사인데 이분이 경제법을 전공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경제문제는 역시 이제 입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전 이제 신문을 보니까 이민선 변호사의 발언이 상당히 세서 아주 매력적으로 발언했더라고요. 매력적으로 발언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쉽게 역시 젊은 분답게 아주 쉽게 평가를 했더라. 아주 매력 없는 남자와 같다. 우리 지금 이제 새누리당 모습이
아주 쉽게 아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비대위원이 내 몸에 맞진 않는 옷인데 새누리당이 꼴 보기 싫어서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으로 친다면 이 새누리당은 능력도 없고 비전도 없는데 성격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참 매력 없는 남자에 해당하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저도 뭐 비슷한 입장으로 참여를 한 건데요. 아, 네. 사실 제가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네. 경제가 하도 안 돌아가는데 새누리당이 지금 너무 무기력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뭐 저라도 좀 뭔가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계속 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내년엔 대선 정국이라는 걸 고려하면은 금년 중에 뭔가 반등의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네. 저는 너무 무기력하고 해서 저라도 좀 가서 좀 이거 좀 바꿔야겠다. 이런 좀 그 새누리당의 분위기를 좀 바꾸고 한 2달 동안이라도 이제 금년 해봤자 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럼 한 2달 동안 뭔가 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이라도 마련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저도 이제 들어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언급한 외부 인사들이요. 정치인 출신은 전혀 아니시고 주로 학자, 관료 출신, 변호사 이렇게 되는데 자, 전문가 그룹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따끔하게 일침도 가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지적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이 또 한계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강점이다 생각합니다. 아하, 네. 솔직히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말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을 삼류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정치인들이 아는 게 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하. 맨날 끼리끼리 그 흔히들 말하는 그 개파라고 그러죠. 끼리끼리 네. 몰려다니면서 뭐 개파 정치인하고 뭐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정치의 대안을 정말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대안을 내놓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치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치에 오염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대안을 좀 내놓아야 된다. 여야를 볼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네. 좀 내놓는 거 보면은 미래 정치인 우리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내놓는 것인지 또 여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와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정말 정치에 욕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사심 없이 네. 정말 우리 국가의 미래와 우리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대안을 내놓는 그리고 계획을 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사람만이 이 계획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요. 이 김희옥 위원장도 지금은 당명 빼고 모두 바꿔야 하는 절박한 시기다. 당이 철저한 반성과 혁신을 통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자, 오늘 첫 상견례 회의 참석해 보시니까 좀 잘 될 거라는 기대감 느끼셨습니까? 네, 저는 좀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사실 뭐 우리 정책위 의장이나 또 원내대표라든지 사무총장 이 세 분이 당의 중요한 분들 참여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 전부 다 분과위원으로 하시겠다. 이러면서 외부 인사가 주도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뭔가 좀 바뀔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외부 인사들이 제 역할만 하면은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그 기대를 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정치는 잘 모른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개파 문제라든가 뭐 탈당 의원들의 또 복당 문제 이런 거 사실 밖에 계실 땐 크게 의미 있게 보시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이 안에 네. 근데 이제 개파 문제 같은 거 정말 밖에서 사실 이 개파 싸움이 이제 지난 총선 때 가장 치명적으로 새누리당에게 참패를 갖다 안겨준 원인 그랬죠? 중에 하나였는데요. 또 막상 또 오늘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은 또 그렇게 개파 가지고 싸우고 있지는 또 않는 것 같아요. 아하, 네. 물론 선거가 다가오면 이제 그 줄을 잘 서야 뭐 공천을 받으니까 그러겠지만은 네. 이미 선거가 끝난 뒤라서 그런지 뭐 그렇게 나는 왜 내가 친박이라고 불리는지 왜 내가 비박이라고 불리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주로 그런 식으로 주로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언론들이 너무 지나치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싸움을 붙이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물론 이제 그 좀 이제 아마 선거가 끝난 뒤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좀 개파를 색을 좀 옅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인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혁신에 대한 요구 또 혁신을 해야만 하는 흐름 속에서 이 오정근 위원님에게 맡겨진 역할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 생각에
제가 이제 경제분과를 맡았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뭐 금년에 1사분기에도 정말 0.5% 계속 0%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투자는 지금 마이너스 7%예요. 수출은 몇 개월째 지금 지금 17개월째 마이너스 증가율, 소비도 안 되고. 그래서 네. 경제가 이대로 가면은 너무 추락하면 일자리가 없어지면 내년에 이것 때문에 대선 정부에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오고 네. 잘못하면 좀 심하면 위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게 97년도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각기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일이 금년 중에 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근데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이게 이제 정부와도 협의를 해서 또 야당과도 경우에 따라서 협의를 하면서 뭔가 만들어줘야겠다. 네. 그리고 한 두 달이라는 게 금년이 한 7개월 남은 기간을 생각하면 이 두 달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달 동안 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 의원님 말씀처럼 되면 그 뭐 새누리당을 위해서뿐 아니라 이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참 다행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가 활동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지금 두 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두 달이 채 되지 않는데 이 새 지도부가 이제 8월 1일이 지금 전당대회로 예정됐죠? 아직 전당대회 날짜를 다음 주 화요일 날 모임에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확정은 아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쇄신, 혁신이 돼야 될 텐데 지금 기틀을 마련한다고 강조하셨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손을 대실 거예요? 저는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큰 과제가 구조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가 추진해오던 4대 부문 구조 계획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규제 획파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최근에 정부가 얘기했던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육성 이것도 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크게 4대 주제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 경제분과 위원들과 논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서 필요한 법안이 필요하다면 법안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한 두 달 동안 기반을 마련해 놓으면은 나머지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금년 중에 경제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굵직한 아젠다를 잡으셨군요. 지금 산업 구조 조정 문제 심각해져 네,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 개혁이라든가 규제 혁파 문제는 이제 19대에도 풀리지 않은 건데 이번에 또 다시 새롭게 드라이브를 거셔야 되겠네요. 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또 정부 관료도 아닌데 한마디로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볼 생각입니다. 네.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구조 계획이라든지 혹은 구조 조정이라든지 혹은 규제 획파에 관해서 미적거리고 복지부동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물러나야 된다는 소리까지 제가 강력히 주장할 생각이고요. 네. 이건 우리 국민을 국가 경제와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좀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오정근 의원님의 활약을 저희가 좀 각별히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전문가시니까요. 요 내용 좀 몇 가지 질문 드려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 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3국 방문 후에 프랑스에 가 계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경제가 그동안에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았어요. 네네. 수출에 우리 잘 알지만 수출에 26%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경제도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제 생각으로는 금년 중에 아마 대중 수출이 한 300억 달러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하. 이런 것이 메꿀 수 있는 데가 저는 지난번 사우디아라비아 단일 중동 4개국 그게 이제 포스트 오일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중동도 지금 석유 가격이 계속 이제 하락하니까 네. 석유 가격이 하락하는 걸 대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또 이란 같은 경우가 계획 개방에 대해서 여기서 한 200억 달러 정도를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같은데 멕시코가 통해서 중남미 또 멕시코가 나프타 회원국이기 때문에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이나 캐나다 진출 이런 걸 통해서 한 100억 달러 정도 충당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대중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보완을 해야 할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경제사절단이 주로 대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이 큰 공사나 프로젝트 성사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들려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야,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기업 예컨대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거 예컨대 뭐 이란의 원전 프로젝트라든지 혹은 뭐 그런 것들 이란은 주로 이제 너무 오랫도록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SOC가 너무나 확보돼서 SOC라든지 혹은 LNG 운반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대기업이 불가피하고요. 그거 외에 지난번에 멕시코라든지 또 중동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제사할 때는 포함이 됐었고 특히 이번에 벤처기업들이 일부 이제 가서 성사까지 된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뭐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지금은 우리가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다 지금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 나서야 한다 말씀하셨는데요. 네. 연장선상에서 보면 새누리당의 역할도 있을 텐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환송 행사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당에서 경제를 일으키는데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당의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멕시코 방문 시라든지 혹은 지난번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란 방문해서 많은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네. 근데 MOU를 이제 우리 장관들이 체결하고 대통령 앞에서 체결하고 나면은 뭐 일부 장관들은 다는 아니겠지만은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대통령 앞에서 MOU 사인하고 말이죠. 네네. 그리고 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서 이런 장관들은 불러서 체근을 하고 말이죠. 당정 협의 채널이 있습니다. 해서 그 MOU를 체결한 것이 다는 성사가 안 되겠지만은 MOU라는 게 양해가 없어.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안 되죠. 일단은 대통령이 방문을 하고 해서 길을 텄으니까 이거를 이제 기업 차원에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체근을 해야 한다. 지금 이제 정부가 지금 흔히들 질타를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정부가 지금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당에서 강력히 체근을 하고 정말 복지부동하면서 대통령이 어렵사리에서 일지 외교를 해뒀는데도 후속 조치가 없는 장관이라면 이거는 당에서 강력히 정말 이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필요하다면 교체까지도 건의하는 이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CLG 외교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질과 교체까지도 건의해야 한다. 자, 오늘이요.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 정상회담을 갖는데 자, 이 신산업과 창조경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이 프랑스와 신산업에서 윈윈할 수 있는 부분 뭐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프랑스 문제는 뭐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창조경제 분야인데 유럽 역시 창조경제 쪽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예컨대 중동 같은 데 진출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은 우리가 이제 과거와 달리 인건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과거처럼 토목 같은 노동 집약적인 것으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상당히 이제 건설 같은 것도 설계라든지 이런 고기술 쪽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쪽 강세인 국가가 바로 유럽 국가들이에요. 프랑스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서로 좀 협력할 부분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두고 사실은 우리가 유럽과 쟁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솔직히 뭐 내용을 보면 이번에 해양 플랜트가 많이 문제가 되었지만 기술적 면에서 많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유럽 국가들 특히 이번에 방문하신 프랑스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협력 방안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 저는 이제 이 교수님 호칭이 그동안 입에 있었는데. 저는 교수가 좋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2달 동안 하는 단기적인 거니까 교수가 좀 낫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보도를 보니까 이 파리 클럽 가입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번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프리카를 순방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그야말로 원조하는 국가가 됐거든요. 이번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아프리카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했던 노동집약 산업들, 뭐 섬유라든지 혹은 신발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이제 사실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제 그런 산업들은 거의 안 되죠. 인건비가 워낙 비싸니까 경쟁이 안 되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그런 노동집약 산업들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네. 그런 시장이 아프리카니 거기 아프리카는 그냥 가면 안 되고 돈을 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부득불 이제 원조 국가가 됐고 우리가 또 그런 면에서 많이 또 네. ODA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조를 받는 국가가 네, 아니고 네. 원조를 주는 국가. 이것이 바로 파리클럽입니다. 예,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네, 2부 마칩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